공항의 막말, 인천공항 출국장,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오가고 스피커에서는 비행기 출발 안내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 한복판에 작고 구부정한 어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낡은 가방을 꼭 끌어안고 그 안에는 김이 식어버린 도시락통이 들어 있었죠.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연아, 어딨니? 출국장 근처에 있다고 했잖니. 그때 멀리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딸 지연이었습니다. 표정엔 서두름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또 왜 오셨어요? 말했잖아요. 공항까진 오지 말라고요. 정숙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너 비행기 오래 타니까 배고플까봐. 내가 좋아하던 불고기 김밥이야. 지연은 그 도시락을 내려다보다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런 걸 싸들고 다녀요? 이제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회사 생활하면 다르다니까요. 그녀의 말투엔 냉기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손끝으로 뚜껑을 쓸었습니다. 그래도 너 챙겨주고 싶었어. 이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그 한마디에 지연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항상 마지막이라는 말로 사람 붙잡는 거 지긋지긋해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엄마 인생까지 책임 못 져요. 그 말은 공항의 소음 속에서도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숙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가라. 몸 조심하고. 지연은 답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 뒤로 정숙의 손끝이 허공을 더듬었지만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 틈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졌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항 창문 너머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움츠렸습니다. 지연아, 널 위해서라면 난 뭐든 다 했는데. 그녀의 손에 쥔 도시락통은 식어버렸고 그 위에 빛 한 줄기가 떨어져 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마치 마지막 자존심처럼 작지만 단단한 빛이었죠. 그날 이후 정숙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 그리고 그 옆에 흐릿하게 찍힌 또 다른 아이. 민석이 너는 잘 있겠지?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버려진 어머니의 기억. 그날 밤 좁은 원룸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공항에서 돌아온 정숙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죠. 뚜껑을 열자 불고기 김밥의 향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향은 따뜻하기보단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지난날의 냄새 같았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입안에 넣은 한 조각이 목에 걸렸고 그 작은 조각이 그녀를 울게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왜 이렇게 쓰냐? 그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김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방 안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낡은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살아있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벽 쪽으로 걸어가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사진첩이 들어 있었죠. 사진첩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정숙이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린 지연이 해맑게 손을 흔들고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흐릿하게 찍힌 남자아이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의 손이 그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민서가 너는 잘 지내니? 그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간절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젊었을 때 삶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도박으로 집을 잃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던 나날. 그때 태어난 아들을 정숙은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지연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입양이었죠.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비가 내리던 여름밤,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보육원 문 앞에 섰던 순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아기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정숙은 평생 그 울음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지연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며 살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미안한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연이 조금만 냉정한 말을 해도 정숙은 언제나 자신이 잘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불을 끄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멀리 비행기의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나처럼 외롭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민서가, 내가 아직 살아있다면 엄마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낡은 거울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 그녀는 사진첩을 닫고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마치 비밀을 감추듯 조심스럽게. 방 안에 불이 꺼지고 정숙은 침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맡에는 오래된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낮은 볼륨으로 들려오는 DJ의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닿을 겁니다. 그 말에 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히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언젠가 닿겠지, 언젠가. 눈물이 베개를 적셨고 그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행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지난 인생을 데려가는 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멀어져 갔습니다. 잊힌 이름, 민석의 귀국.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낯선 발걸음들이 바삐 오가는 가운데 한 남자가 천천히 발을 내딛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민석 45세. 그의 손엔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손목에는 오래된 은팔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민석 1980년 여름. 그는 입국장을 지나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랜 시간 해외에서 살았지만 한국의 공기는 여전히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본 구름보다 지금 발밑에 닿는 땅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석은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사에서 본 이름이 맞다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뜻이겠지. 며칠 전 그는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한 노모의 사연을 보았습니다. 공항에서 버려진 노모, 홀로 쓸쓸히 돌아가다. 그 기사에 적힌 이름은 박정숙 68세. 그 이름은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을 뒤흔들었습니다. 민석은 해외 입양 후 미국에서 성장했습니다. 양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지만 언제나 가슴 한켠에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공백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가 있었죠. 그 목소리는 늘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그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 이후로 그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양부모의 반대, 입양 기록의 비공개, 그리고 시간의 벽. 모든 것이 그를 가로막았죠.
그러다 이번 기사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국해 어머니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병원 근처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물어본 그는 간호사에게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박정숙 씨요? 그분은 얼마 전에 쓰러지셨다가 지금 회복 중이에요. 민석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창문 너머 노을이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그가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으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도착한 요양병원 앞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정숙 어르신은 지금 병실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가족분이신가요?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가족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헤어진 가족이에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피는 피었죠. 그는 조용히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산소기계의 소리와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아득한 기억 한 조각이 스쳤습니다. 비가 내리던 여름밤, 어린 자신을 품에 안던 여인의 손, 그 손끝의 떨림, 그리고 따뜻한 체온. 그는 그 기억을 놓치지 않으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 한 단어가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고요히 눈물이 흘렀고 그 눈물은 마치 잃어버린 세월의 언어 같았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들고 낮게 웃었습니다. 비가 오네요. 마치 그날처럼.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지킬게요.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버려지지 않게. 다시 만난 두 사람. 요양병원의 오후는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햇살이 하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창문에는 가을비가 가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병실 앞 의자에 앉아 그 빗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의 손에는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안에는 수십 년 전 자신이 입양되던 날, 보육원 원장이 건넨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박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글자를 손끝으로 더듬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니께서 지금 의식이 있으세요. 그 말에 민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문을 밀었습니다. 하얀 침대 위 산소줄을 코에 낀 채 누워있는 정숙. 그녀는 마른 손을 이불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가에는 어딘가 익숙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숨소리가 가까워질수록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 정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엄마. 민석이요. 순간 공기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정숙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민석? 아니야, 그럴 리가.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봉투에서 천 조각을 꺼내
그녀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거 어머니 이름이 적힌 거예요. 제가 그걸 쥔 채로 자랐어요. 늘 그 손길이 기억났어요. 정숙은 그 천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지며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정말 민석이 맞구나.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됐어요. 이제 다 괜찮아요. 정숙은 그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몰라. 그날 너를 두고 돌아서던 그 길이 지옥 같았단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때 어쩔 수 없었다는 거 알아요. 엄마를 원망한 적 없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듣자 마치 숨겨왔던 무게가 한순간에 풀려나듯 조용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울음은 작았지만 그 안엔 세월의 고통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병실은 오래된 약 냄새와 눈물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창밖에선 비가 잦아들고 한 줄기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손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정숙은 말했다.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옆에 있을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번엔 놓치지 말자. 그 순간 병실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닿은 그 짧은 찰나, 세월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서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죠. 조용한 시골의 나날, 초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시골 마을. 바람은 논 사이를 스치며 들꽃의 향기를 실어 나르고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적한 시골집 마당 한가운데 정숙과 민석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칠한 나무 의자 위에는 담요가 깔려 있었고 그 위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장작불 위에 주전자 물을 올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이게 다 기억나세요, 엄마? 어릴 때 이런 집에서 살았어요? 정숙은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마당이 있었지. 그땐 늘 흙냄새가 좋았어. 밤이면 개구리 소리 듣다가 잠들곤 했단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민석은 그런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다 말없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머그잔 2개. 그 안에는 따뜻한 시간의 향기가 고였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은 안 가도 되겠대요. 몸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숙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너 덕분이지. 내가 곁에 있으니까 숨 쉬는 것도 덜 외롭구나. 그녀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시골집 마당엔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고 가지마다 주황빛 감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감이 다 익으면 따다가 너 좋아하는 곶감 만들자. 진짜요? 엄마 손으로 만든 곶감이라면 100개도 먹겠어요.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월을 거슬러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따뜻했습니다. 민석은 마당 한쪽에서 낡은 의자를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망치질 소리가 작게 울렸고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사람 마음도 저렇게 다듬을 수 있으면 좋겠네. 깨지고 부서져도 다시 붙일 수 있게. 민석은 작업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붙었어요, 엄마. 우리 마음 지금 이렇게. 그는 두 손으로 의자를 들어 보이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에 정숙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후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마당에는 붉은 빛이 퍼졌습니다. 정숙은 작은 테이블 위에 김치전 한 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민석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고 웃었습니다. 이 맛이 그리웠어요. 이게 진짜 집밥 맛이죠. 정숙은 그 말에 미소를 지었지만 눈동자 한켠에 스치는 그늘을 민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는 아직 소식이 없니? 민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겠죠.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면 분명 올 거예요. 정숙은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속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미워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래도 내 피니까, 그래도 내 딸이니까. 민석은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살며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가족이 생겼잖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해요. 그 말에 정숙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바람에 실려 들꽃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해가 완전히 지고 집 앞 논길에 노을빛이 잔잔히 물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은 어머니의 방 앞에 등불을 하나 걸었습니다. 노란빛이 따뜻하게 흔들리며 작은 시골집을 포근하게 감쌌습니다. 정숙은 창가에 서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아,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너랑 나 이렇게 있는 게. 민석은 대답 대신 조용히 등불 아래에 서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모든 미안함과 그리움이 녹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처럼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탐욕의 귀환. 늦가을의 저녁, 시골집은 고요했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몰고 다니며 처마 끝을 스쳤고 달빛은 마당 위의 감나무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순간을 깨트린 것은 갑자기 들려온 자동차 소리였습니다. 민석은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문 밖에서 굽 높은 구두 소리가 또각 울렸습니다. 그 발소리는 그에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문을 향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어두운 길 끝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고 얼굴엔 냉기가 가득한 지연이었습니다. 도시의 냄새를 품고 돌아온 그녀의 눈빛엔 불안과 분노, 그리고 욕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아? 민석이 놀라며 부르자 지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드디어 찾았네. 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그 남자. 그녀는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조용한 시골집 꽤 괜찮네. 등기부 보면 아직 엄마 명예 맞지? 민석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 씨, 여기까지 왜 왔어요? 왜 오긴, 내 재산 지키러 왔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 집도 땅도 다 내 거야. 그녀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정숙이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아, 너 어떻게 여길?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나 몰라요? 공항에서 그만 좀 집착하라고 했는데 이젠 집까지 숨어 있었네. 정숙은 무릎이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너 아직도 그 마음 그대로니. 엄마는 그냥 내가 행복하길 바랐는데. 행복? 지연이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민석이한테 재산 넘기려는 거, 그게 내 행복을 빼앗는 거야. 나 지금 회사에서 쫓겨나고 살 집도 없어. 엄마 거라도 받아야 버틸 수 있다고. 민석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 연민에 가까웠습니다. 지연 씨,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겨우 건강을 회복하신 상태예요. 당신이 뭔데? 내 엄마한테 감히 그런 말해?
지연은 그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정숙이 놀라 비틀거렸고 민석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어머니의 초췌한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민석이한테 속지 마요. 저 사람 돈 때문에 온 거예요. 입양됐다면서 이제 와서 효자 행세?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는 내 아들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피는 속일 수 없단다. 지연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엄마 곁에서 평생 모셨잖아요. 결국 이런 식으로 배신하네.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지연 씨. 이 집은 어머니의 쉼터예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연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아닌 분노가 맺혔습니다. 좋아요. 그럼 법으로 하죠. 어머니 유언장 나오면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차가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이 쾅 하고 닫히며 집안의 등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정숙은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석아, 세상은 참 이상하구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멀게 느껴질 때가 있지.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석은 그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저한테 맡기세요. 모든 건 제 손으로 바로잡을게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감나무 잎이 흩날리며 마당 위를 덮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한 가족의 오래된 상처가 다시 아프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진실의 영상. 며칠 후, 흐린 오후, 서울 변두리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 바깥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책상 위에는 USB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숙 어르신께서 남기신 영상이 있습니다. 유언장과 함께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지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상이요? 또 감정팔이겠죠. 재산 다 넘긴다는 얘기 하셨을 거예요.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잠시 후 화면이 켜지고 흐릿한 병실 조명이 비쳤습니다. 그 화면 속 희미하게 미소 짓는 정숙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꽃과 조용히 울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도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지연의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지만 눈빛은 점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널 키우면서 나는 참 많이 미안했단다. 너한테만 화를 내고 늘 일터에 나가서 밥도 같이 못 먹고. 그래도 엄마 마음은 늘 하나. 지연이가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정숙은 한동안 숨을 고르고 손에 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민석과 지연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민석이는 내 오빠야. 내가 너무 가난해서 그 아이를 보내야 했지. 그날 이후 평생 죄책감에 살았단다. 하지만 그 아이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왔어.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더라. 지연의 눈에서 불현듯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말도 안 돼. 화면 속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연아, 사람은 가진 걸 지키려 하기보다
남은 걸 나누려 할 때 비로소 편해진단다. 엄마의 재산은 많지 않지만 내 마지막 마음은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남기고 싶다. 그 순간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공평하게? 나한테 뭘 남겨요? 이미 다 뺏겼잖아.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화면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내 마음을 다시 믿는 거야. 민석이는 내게 원망이 없어. 내가 떠나도 둘이 서로 지켜주며 살아주면 좋겠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고 마지막 장면에는 정숙의 눈물이 비쳤습니다. 그 눈물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화면 속에서도 반짝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방 안은 적막해졌습니다. 노트북에서 들려오는 펜 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웠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후회의 그림자가 번졌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마침내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이런 말을?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따님이 행복하길 바라셨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복, 그런 게 남아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작은 기계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아직 늦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복수와 용서의 끝. 늦겨울의 새벽, 하늘엔 눈이 흩날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조용했고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검은 천에 둘러싸인 영정 속 정숙의 미소는 이제 세상 걱정을 모두 내려놓은 듯 평온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민석은 검은 상복 차림으로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죠.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약속 지켰어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보다는 감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국화를 조심스럽게 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쪽 문이 열리며 낯익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지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놀란 듯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나요? 그녀의 말끝은 금세 울음으로 번졌습니다. 내가 그날 그렇게 말하지만 않았어도, 공항에서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앉았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민석은 한참 동안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그녀 앞에 다가가 국화를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들었죠?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믿으셨을까요? 나는 엄마한테 한 게 없는데. 민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게 부모잖아요. 어떤 말, 어떤 행동도 결국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지연은 얼굴을 감싸며 울었습니다. 나 너무 늦었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민석은 그녀의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요. 이제라도 마음을 바꾸면 돼요. 그게 어머니가 바라시던 복수예요.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수?
민석은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를 아프게 만든 세상에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복수죠. 그 말에 지연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욕심 안 부릴게요. 오빠랑 사이좋게 살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켜봐요.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향 위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새벽의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 빛은 눈송이 위에 내려앉아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두 사람. 하늘은 여전히 희고 눈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좋아하던 그 시골집 그대로 둘 거예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집은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대로 지킬 겁니다. 지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도 가끔 들를게요. 엄마 감나무에 곶감 매달아 두고 싶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그걸 보면 분명 웃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장례식장을 나서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지연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우리 다시 가족이라고 해도 돼요? 민석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짧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그 말에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그 눈발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쳤습니다. 하늘 위 어딘가 정숙의 미소가 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는 겨울 하늘을 따뜻하게 비추며 두 남매의 발걸음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눈은 끝없이 내렸지만 그 속에선 오랜 상처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